안녕하세요. 뉴스핌 이나영 기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가상융합 산업 전시회 2025 대한민국 가상융합 산업대전 KMF 2025가 오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KMF 2025는 전시와 컨퍼런스, 가상융합 주관이 결합된 만큼 국내외 가상융합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입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으로 전시 부분에 참여하는 네 곳의 기업 관계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피플리 이민재 대표님. 네, 저희는 미술관과 박물관 전시에 특화된, 도메인에 특화된 지능형 도슨트를 서비스하는 피플리의 이민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FM 스튜디오 정지연 부사장님. 안녕하세요. FM 스튜디오 정지연입니다. 저희 FM 스튜디오는 모션 캡처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고 이번에 새롭게 버추얼 아이돌 사업을 하고 있는 아주 작년에 설립한 작은 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칼리버스 김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칼리버스 대표 김동규입니다. 저희 칼리버스는 롯데그룹의 일원으로서 차세대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쇼핑과 엔터테인먼트, 전시, 게임, 다양한 콘텐츠를 아우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우데이터 이주환 프로님. 네, 안녕하십니까. 다우데이터의 이주환입니다. 다우데이터는 업계 표준인 맥스 마야를 포함한 오토데스크 제품의 플래티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주목받는 디지털 캐릭터 크리에이션 리얼타임 애니메이션 솔루션인 리얼루전의 한국 총판입니다. 이번 KMF에서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각 기업이 이번 전시에서 어떤 콘텐츠와 기술을 선보일 예정인지 궁금한데요. 네, 먼저 칼리버스는 이번 전시에서 어떤 내용을 준비 중이실까요? 칼리버스는 국제 무대인 CES를 통해서 몇 차례 저희가 만들고 있는 가상현실 플랫폼에 대해서 선을 보인 바가 있는데요. 이번 행사를 통해서는 저희 칼리버스의 컨텐츠를 임장감 있게 고객에게 서비스하고자 해서 새롭게 만든 기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를테면 스마트폰에 부착하는 스크린 프로텍터와 AI 앱을 통해서 모든 영상들을 어떠한 장비 없이 3D로 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준비했던 가상공연 컨텐츠들 선보일 거고요. 또 VR 디바이스를 통해서 굉장히 사실적인 가상공연도 또 구현한 게 있는데 아마 전시가 시작될 시점이면은 글로벌 런칭 직후일 것 같습니다. 그 컨텐츠를 선보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우데이터는 AI 디지털 솔루션을 비즈니스관에서 선보인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행사에서는 실시간 3D 캐릭터 제작 워크플로우와 AI 기반 디지털 에이전트 구축을 중심으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관전 포인트는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최근 출시된 리얼루전의 캐릭터 크리에이터 5를 통해서 업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휴먼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구축하는 방법을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둘째로 현재 개발된 다양한 AI 도구들의 서포터를 받아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IAA라고 부르는 AI 에이전트를 자사 서비스에 탑재하는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앞서 말한 디지털 휴먼 제작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이 고품질의 캐릭터의 챗GPT와 같은 AI 대화 모델을 융합해서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것을 체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다양한 솔루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거버넌스관에서 진행되는 피플리는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차세대 기술을 선도하는 메타버스 프로젝트 대표 기업으로 참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서비스를 계획 중이실까요? 아까 인사에서 저희가 지능형 도슨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도슨트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도슨트라고 이야기했을 때 박물관, 미술관에 가면은 가이드 분들을 이제 통상 도슨트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이제 AI를 통해서 지능형 도슨트를 선보이는 서비스를 이제 현재 상용화를 했고요. 세계 기관에서 지금 이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의 그 AI 도슨트의 핵심은 뭐냐면 배려프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쓸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특징은 사실 과연 AI 도슨트가 이제
휴먼 도슨트만큼 얼마나 정확한 할루시네이션 없는 정확한 답변을 할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휴먼 도슨트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어른, 어린이,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외국인들을 다 상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의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굉장히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장을 노리고서 AI 도슨트를 출시를 하고 여기서 말한 비장애인과 그다음에 장애인을 모두 포괄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API를 통해서 지능형 도슨트 LLM을 자체 개발을 했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도 쓸 수도 있지만은 뭐 안내 로봇 그리고 AR 글라스를 통해서 LLM 서비스와 수어를 휴먼 도슨트와 최대한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의미 있는 내용일 것 같아서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국민 체험관에서는 FM 스튜디오가 버추얼 아이돌 콘텐츠를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관람객들이 어떤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엔터 및 케이팝 시장에서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한 분야가 아마 버추얼 아이돌 시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아이돌에 대한 제작도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버추얼 아이돌 제작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텐데 요즘 산업의 가장 뜨거운 AI를 사용한 버추얼 아이돌 제작이 있을 테고 또 모션 캡처를 사용을 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실현자가 실제 행동을 하면 그 액팅이 가상 캐릭터에 접목해지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희는 두 번째인 모션 캡처를 활용한 버추얼 아이돌인데요. 실제 이 실현자 중심의 버추얼 아이돌은 별도의 공간에서 모션 캡처를 하고 있고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서 저 옆에 계신 이제 다우 데이터에서도 저희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해주셨는데 데이터를 받아서 엔진에서 실시간으로 구동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모션 캡처 스튜디오를 구성을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풀바디 캡처는 못하고 대신에 아이폰을 장착한 헤드기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스에 오시면은 헤드기어를 직접 착용하시고 내가 어떤 표정을 지으면 그 표정이 실시간으로 앞에 있는 캐릭터에 반영되는 것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모션 캡처 스튜디오에 저희 실제 멤버들이 대기를 해서 아마도 실시간으로 서로 인터랙티브한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를 듣고 나니 정말 다양한 기술과 콘텐츠가 기대됩니다. 네, 이처럼 매력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이번에 전시를 참여를 하게 된 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각 기업이 KMF 참여를 결정하게 된 배경과 이번 전시를 통해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환 프로님부터. 네. 이번 그 KMF 참가를 통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또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다양한 분야의 이 창작자들과 기술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게임, VFX, 방송, 메타버스 등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이 창작자들이 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에서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실무 파이프라인 구축이 필요한 우리 또 회사들과의 어떤 협력 기회를 또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재 발굴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에 대한 속도가 똑바로 쫓아오고 있나 하는 생각이 또 들고 저희가 또 이제 교육을 제공하는 회사로서 또 그런 기회를 발굴하고자 합니다. 이민재 대표님. 네, 저희는 올해가 이제 두 번째 행사 참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프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교류를 좀 하고 싶었는데 첫 참여하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저희 부서 챙기기가 너무 바빠가지고 그런 것들을 못해서 다른 기업들과의 교류, 근데 특히 저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과의 교류를 좀 많이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로 이제 서비스 하는 데는 미술관,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할루시네이션 없는 신뢰도 높은 LLM을 제공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피컬한 서비스가 이제 저희는 도슨트처럼 위치치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전시장을 다니면은 알아서 설명을 해주기도 하지만은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방가사유상이라던가 백제금동대항라가 궁금해서 GPT한테 물어보면은
그렇게 일반적에 알려진 정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또 그 좋은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서울역사박물관에 가면 심의풍호패라는 게 있어요. 근데 심의풍호패 같은 경우는 서울역사박물관만 소장을 하고 있고 그거는 뭐 그냥 단순합니다. 심의풍이라는 사람이 사용했던 옛 신분증인 호패인데 그런 정보들 같은 경우 사실 정보 접근의 제한성이라는 것이 있고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문 지식의 도메인에서 어떻게 이것들을 잘 해설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선보이고 싶고요. 저희 이제 부스에 오시면은 실제로 이제 꼭 미술관 박물관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저희 이제 API를 통해서 LLM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좀 세일즈를 해서 매출을 올리고자 하는 큰 욕심이 있습니다. 정지현 부사장님. 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진짜 사람이 아닌 아이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답변을 사실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아이돌 하면은 그게 아이돌이야 이제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그래도 버추얼 아이돌에 대해 잘 몰라도 플레이브라는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고 또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서브컬처의 한 영역이었던 만화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캐릭터를 이제는 그냥 서브컬처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아이돌과 같은 이 산업으로 나오게 이제는 뭐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를 한 주류를 이끌어 간다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버추얼 아이돌뿐만 아니라 이 버추얼 유튜버라고 하죠. 버추버 시장도 글로벌하게 연 2조 원을 훌쩍 넘는 아주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 6월에 개봉한 캐대언 열풍으로 이제 일부 팬들은 캐대언의 캐릭터들을 그 주인공들을 아예 버추얼 아이돌로 데뷔를 시켜달라 이렇게 요구할 정도로 이쪽 산업이 굉장히 이제 크게 성장을 하고 있고 디지털에서 창출한 IP잖아요. 근데 이 IP가 인간 IP와 동등하게 또는 이제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사실 저희도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월에 저 여성 4인조 버추얼 아이돌 그룹을 이제 데뷔를 했습니다. 국내에서 버추얼 아이돌 플레이브가 워낙 막강하게 굳건한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버추버로 활동을 한 그룹별 아이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 시장에 뛰어든 건 저희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버추얼 아이돌을 그냥 단순하게 한 번에 시대를 그냥 훅 지나가는 주류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이 다음 세대를 같이 앞지르는 선두자가 될 것이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저희는 이 라피드 아이 버추얼 아이돌 IP는 이 시대 흐름에 맞춰 언제든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저희 라피드 아이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가치관들이 다 있겠지만 저희 라피드 아이는 음악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 댁에도 찾아갈 수가 있고요. 작업하시다가 도슨트 작업하시다가 머리 아파 그러면 그 자리에도 저희 라피드 아이가 갈 수 있을 만큼 이제는 가상 캐릭터긴 하지만 인간의 감정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그 감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IP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 가장 큰 목표는 저희 라피드 아이 홍보죠. 그래서 저희 라피드 아이를 홍보하고 또 현장에서 저희 팬들과 만나면서 한번 잘 걸음마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동규 대표님. 가상현실에서 앞서 소개 말씀에도 말씀드렸지만 쇼핑도 가능하고 게임도 가능하고 컨텐츠를 직접 만들 수도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이른바 메타버스가 제시했던 미래의 어떤 청사진은 너무 매력적이어서 글로벌 전체가 이렇게 달궈졌었는데 지금 현실은 어느덧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좀 낡은 단어처럼 느껴지고요. 세계적인 트렌드인 AI에 묻혀서 메타버스가 저희는 묵묵히 앞길을 가고 있을 뿐인데 고군분투한다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쉽지 않은 영역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 플랫폼을 경쟁력이 있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갖가지 온갖 카테고리가
수준급 이상으로 완성도 높게 완성되어야 하고요. 그것들을 유저들이 스스로 평가해서 동의할 때 복작복작 거기에서 이제 많은 유저들이 머무르게 될 텐데 이 긴 여정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존재하고 있는 많은 기술들을 한 대다 엮을 때 시너지가 발휘되는데 그 구심점에 어떤 하얀 캔버스라고 할 수 있죠.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그리고 저희들이 표방하는 기술은 목표는 이러한 가상현실에서의 경험이 굉장히 이머시브, 몰입감 있고 기존 미디어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되길 원하거든요. 근데 이 같은 그 철학은 단순히 뭐 보도자료나 사진 몇 장이나 이런 걸로는 도저히 전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시는 저희에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기회죠. 그래서 이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준비한 가상현실에서의 컨텐츠들이 얼마나 임장감 있고 기존 미디어는 차별화되는지 저희도 AI를 굉장히 많이 전방위적으로 사용을 해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이미지와 영상 그리고 저희가 만든 가상공연 컨텐츠들이 어떠한 장비 없이 임장감 있는 굉장히 사실적이고 충격적인 입체로 다가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경험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이번 계기로 지금 말씀 나눠보니까 모든 대표님들의 기술이 저희 메타버스, 칼리버스랑 시너지를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저는 지금 이 대화를 나누면서도 어떤 시너지가 일어날까 머릿속으로 지금 계속 생각하는데 정말 재밌는 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것 같아서 오늘 이 세션이 끝나면 저희 기술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시를 통한 현장의 목표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업에서 직접 체감하고 계신 흐름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근 가상융합과 AI 기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느끼시는지 또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또 앞으로의 산업의 성장 방향과 핵심 동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먼저 이민재 대표님이. 저희가 이제 그 라파의 지원을 받아서 2개년 동안 이제 직영 도슨트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AI 사업으로서 2년 전에 시작했을 때와 지금의 격차는 상당히 많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경험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실패 케이스를 얼마나 누적을 시키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례에서 좀 예를 들자면은 좋아하는 뭐 인문학자들의 강의를 듣는다거나 아니면은 가이드 같은 경우도 되게 유명하신 가이드들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서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도슨트 페르소나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유저들이 또 어떻게 얘기했을 때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가 그냥 일반적인 대화에서 나오는 거랑 도슨트라는 특이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것에 대한 실패 케이스를 얼마나 누적을 했느냐가 버티컬한 시장에서 저의 이제 승부처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기술적 발전은 이제 저희가 2년 동안 하면서 이것에서 우리가 승부를 걸기보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어디서 찾아가느냐 AI 기업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메인에 대한 전문성과 실패 케이스를 기업들이 쌓아가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지현 부사장님. 기술은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을 어떻게 빨리 산업에 접목을 시킬까 이제 이 고민인 건데 가상융합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가상융합은 현실 세계와 가상의 공간을 융합시키는 단순한 환경으로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AI가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AI는 또 단편적으로 보면 뭐 지능적인 거, 자동화. 요즘은 AI 하면은 이제 데이터 활용에 더 중점을 더 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랑 가상융합이 또 둘이 다른 길인 것 같은데 또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둘이 결합이 되면서 실제 이 물리적인 세계하고 디지털 세계 간의 경계선도 이게 이제 점점 허물어지고 있어서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잘 받아들여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아마 이제 다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 저희 이제 제작 환경 같은 경우를 보면 가장 큰 변화는 제작 속도가 엄청 빨라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이제 버추얼 아이돌이니까 버추얼 아이돌을 생성은 했고 이 아이돌도 공연을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 컨셉도 짜야 될 거고 그 컨셉에 맞게 디자인도 해야 되고 그 디자인에 맞춰서 모델링하며 제작하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앞에 기초 단계만 해서도. 그런데 이제는 이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컨셉 구성부터 스케치, 디자인, 제작 과정, 하다못해 뭐 애니메이션, 목소리까지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다 앞단에서 이미 많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실제 우리 제작자들은 이제는 디렉팅 위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이 생성형 AI가 쏟아낸 이 자료들을 가지고 잘 퀄리티 있게 퀄리티 업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만 하면 되는 거라서 조금 더 능력 있는 제 비서가 하나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AI의 도움을 받아서 나 역시 그 도움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아이들하고 똑같습니다. 의상을 매번 바꿔 입어야 되는데 그 의상 디자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디자인 스케치하고 모델링하고 뭐 섬유 재질 같은 거 다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노래 가사만 입력을 해도 그 가사 컨셉에 맞는 의상 디자인 초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 디자이너가 앞단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AI는 이제는 뭐 AI를 쓰지 못하면은 저희 쪽 산업에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로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동규 대표님. 기술은 원천 기술과 응용 기술, 또 이 둘을 잘 운용해서 하나의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고객에게 편리함과 감동, 이것을 제공하는 게 저희들의 이제 소임일 텐데, 가상융합이라는 매력적인 단어는 조금 미래를 내다보고 새로운 시장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늘 고독하고요, 늘 어떤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과 싸워야 되는, 조금은 사명감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긴 한데요. 이런 기초공사들을 저희들이 지난 몇 년을 통해서 성실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정을 완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익화도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선보이려고 하는 것은 최종 종착역인 완전한 가상융합의 중간 스테이션 같은 거예요. 이제 최첨단 기술들을 베이스로 사업을 구상하는 저희 같은 업체들이 흔히 이제 빠지게 되는 거는, 기술이 굉장히 빨리빨리 이제 AI 기반으로 뭐 매주 새로운 기술이 나오다시피 하는데, 새로운 기술들의 적용만 계속 R&D를 거듭하다 보면 실질적인 서비스가 뒷전이 되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 만들어 왔던 것에 대해서 또 회의감도 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만들어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흔들림 없는, 예를 들어서 러블록스는 지금 이제 올해로 22년, 23년 정도가 아마 된 걸로 기억합니다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매년 마이너스 1조가 넘는 손실을 기록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기준으로 아마 시가총액은 오히려 회복이 돼서 120조가 넘거든요. 과연 마이너스 1조인 회사가 120조를 넘는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을 이해하고 시장이 뒷받침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할 때 우리도 국제적인 글로벌 무대에서 결코 지지 않는 어떤 성을 만들 수 있는데, 너무 단발적인 부분은 경계하면서도 또 그것을 실제 수행해내려면은 회사가 수익 모델을 찾아야 되니까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는 당장은 지금 중간자적인 그 플랫폼과 기술들을 통해서 수익화를 겨냥함과 동시에 원래 이루려고 했던 목표를 결코 잊지 않는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잘 맞추려고 하고요. 가상현실은 조물주가 아니고서는 혼자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에 동의하실 겁니다. 저희 한국의 기술들은 세계 무대에 내놔도 굉장히 단단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서로 뭉쳐서 글로벌에 우뚝 서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주환 프로님. 네, 우리 AI나 이런 우리가 이제 다우데이터 소개시켜드리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이루실 수가 있는데, 그 단계까지 이제 오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좀 이제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이제 뭐 만나는 많은 뭐 게임 회사나 뭐 이런 콘텐츠 제작 회사에서 여전히 아직 어려움을 또 겪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많이 쉬워졌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콘텐츠를 제작을 위주로 하는 제 입장에서 쉬워진 것과, 또 아주 새로운 분야에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이거를 이런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려고 또 들어오셨을 때 그 이전에 사용됐던 그런 레거시 기술들이 없는 상태에서 또 하시려는 경우가 사실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이제 보완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고, 그런 기회를 다 같이 또 여기 참여해주신 업체분 그리고 저희 다오데이터와 함께 좀 이루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를 찾게 될 관람객과 또 산업 관계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정지연 부사장님. 버추얼 아이돌은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은 사전 단계도 필요하고 물리적인 비용도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객들하고 아니면 팬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인터랙티브한 디바이스가 있어야 될 텐데, 그 파이브라인을 어떻게 할 건지 실시간 엔진도 또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버추얼 아이돌이 모든 팬들을 다 만족시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아쉽게도 모든 팬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고, 어떤 팬들은 에이 저게 뭐야 이런 반응 보이신 분도 있고, 야 내가 불러도 잘 부르겠다 이제 이런 반응 보이신 분도 있는데요. 사실 기술이라는 게 처음부터 완벽하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매를 맞을 준비를 하고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할 거니까 저희도 이제 차곡차곡 그 기술을 따라서 잘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저희 부스 오시면 이 버추얼 아이돌이 비록 관람객분들, 팬들 눈에 성에 차지 않겠지만은 그 이면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숨은 노력이 들어있다라는 것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 버추얼 아이돌 사업은 밑빠진 덕에 물 붓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물리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데, 저희들을 비롯한 그 모든 분들이 그 밑빠진 독을 한번 메꿔서 물이 철철 넘칠 수 있도록, 이 한국에서 버추얼 아이돌 산업이 가장 부흥할 수 있도록 같이 힘내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종규 대표님.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그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그런 임장감 높은 AI 기술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현행 법규나 제도가 완벽하게 구축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좀 공회전을 하고 있는 좀 답답함은 있는데요. 지금 최근 정부에서 계속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눠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시 대한민국답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규범들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함보다는 굉장히 기초공사가 탄탄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원천 기술과 응용 기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한데 어우러져서 국제 무대에서 승부를 당당하게 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과정들이 중요한데요. 거의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통해서 과연 그 준비가 정말 제가 말하는 수준만큼 돼 있는지도 직접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꼭 이 대표님들 부스 찾아가서, 저는 이 자리에서 세 번째 말씀드리지만 시너지가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내년에는 이 업체들이 한데 힘을 모아서 더 멋있는 정말 수익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서비스가 탄생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이 기술과 웹3 정신을 우리 주된 칼리버스의 핵심 철학으로 놓고 있는 것은 절대 불변할 것이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다양한 준비들도 병행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는 그 병행하고 있는 다양한 수익화 모델들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오셔서 저희 중간 점검을 함께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지환 프로님.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에 뛰어들기 또 굉장히 또 좋은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제가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메타버스 콘텐츠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또 근데 중간에 또 이제 사그라들었다가 그래도 또 요즘에 또 AI 기술들이 또 이제 발달을 하고 또 관심이 많아지면서 또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솔루션을 만난 전과 후가 또 고객들이 반응이 많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 제작하는 과정이 많이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그 콘텐츠 업에 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나라에서 그
이런 컨텐츠 제작하고 또 새로운 어떤 이런 문화들이 또 탄생하는 데 있어서 또 기여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찾아오셔서 또 새로운 창의성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민재 대표님. 저희 부스에 왔을 때는 뭐 두 가지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까 이주환 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다행히 이제 뭔가 비주얼을 만들고 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사실 이제 레그 기반의 AI를 쓰는 데 있어서 레그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걸 갖다가 인베딩하는 과정까지 이제 좀 프로용 툴들은 그걸 갖다가 세팅할 수 있긴 하지만은 뭐 AWS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정말로 고객사들이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쉽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서들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해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이제 수익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서 가장 사람들이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것들을 이제 어드민에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제 데이터를 인풋을 시키고 그게 실제로 이제 작동하는 것들을 좀 현장에서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저 입장에서 이제 다양한 페르소나들에 적용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비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모바일 기기 의존율이 거의 95% 이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기기들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시각장애인들에게 또 청각장애인들에게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그 서비스 안에 다 기술적으로 녹아져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모바일 기기로도 체험할 수 있고, 로봇으로도 체험할 수 있고, AR 글라스로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뭐 의료계나 법률계가 이용하는 것처럼 휴먼 도슨트가 의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지능형 도슨트를 저희 부스에서 체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와 정보 감사합니다. 네, KMF 2025에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 외에도 국내외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가상융합 기술과 미래 서비스를 직접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 가상융합 산업의 현재와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 직접 와서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